여러분, 김태효가 구속이 안 됐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이런 천하의 중범죄가 묻힐 뻔했으니 말입니다. 사실이라면 무기징역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긴 내란까지 일으킨 윤석열 정권이었으니 무슨 짓은 못했을까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고문과 사찰로 악명 높은 중정이나 안기부의 부활인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결국 계엄과 내란으로 이어진 출발점이었다고 봅니다. 김태효가 과연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혁진 기자가 단독 기사를 쓴 게 있군요. 네.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이 반국가 세력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민간인을 사찰한 정황이 있다라는 걸 특검이 포착했다. 네.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제가 주말이랑 어제까지 국정원 제보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메일로도 제보를 받고 텔레그램도 제보를 받았는데 이게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 국정원 대공수사국에서 계속 작성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공수사국에서 대공수사권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 이제 그러니까 북한하고의 대북 연계 의심자들에 대한 첩보들을 모아서 수십 명 또는 수백 명 단위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보고서를.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물적 증거가 확인된 사람들에 한해서 내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가 되고 나서 대공수사국에서 이름이 안보조사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안보조사국. 근데 이 안보조사국에서 이 반국가 세력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지 말라는 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사실 국정원의 국내 파트가 없어졌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취재해서 확인한 내용은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예. 국정원의 안보조사국에 이제 현안 TF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조사국의 현안 TF라는 게 2023년 11월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하필 또 2023년 11월이 국정원장이 없을 때예요. 그렇죠. 네, 홍장원 1차장이 직무대리 체제일 때입니다. 그래서 국정원 관계자들은 종합특검팀에다가 이 현안 TF라는 거를 홍장원 차장이 설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 근데 제가 홍장원 차장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물어봤는데 자기 이거 만들라고 한 적 없다고. 이거 안보조사국 애들 지들끼리 만든 거다. 안보조사국 지들끼리. 네. 그럼 이 지시가 내려온 건 김태호 안보실 1차장 맞습니다. 쪽이었다. 네. 그리고 이 현안 TF도 이제 정리를 한 게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항했던 사람들. 소위 말해서 민주당 또 진보 세력 네. 이쪽 사람들인데요. 당시 이제 윤석열 쪽에서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했던. 네, 맞습니다. 예. 일단 그 확인된 이름은 최재형 목사, 예.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형이신 김민웅 그 목사님. 근데 이분들 말고도 제가 몇 개를 더 확인했는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 이름도 있고요. 민주당 현재 중진 의원님도 계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단독 기사를 쓸 거고요. 제가 그 민주당 중진 의원님과는 오늘 오전에 통화를 했고요. 예. 금시초문이다. 본인은 모른다. 네, 나도 내가 알아서 알아보겠지만 확인된다면 기자회견하고 법적 조치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는 알았다고 합니다. 네. 본인도 알았다. 블랙리스트에 자기가 올라 있는 줄. 네, 그리고 기분이 굉장히 나빴다. 그리고 그 어느 정도 그러니까 대통령실에도 직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수석, 비서관 뭐 혹은 그 이상? 비서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서관 네. 쪽. 그리고 지금 오늘 구속영장 청구되신 분인데 이시원 전 공직기관 비서관이 예, 이시원. 있습니다. 예. 이 현안 TF에서 작성한 그 안보 위해 세력 명단 리스트에 오른 인물 중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포함된 이 A 씨한테 가서 이 안보 세력 위의 리스트를 보고를 받았던 사람이 이시원 전 공직기관 비서관과 김태호 전 안보실 1차장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시원 전 공직기관 비서관이 이 A 씨에 가서 국정원에서 뭐 인사 검증 이런 걸로 좀 조사를 한 것 같다. 근데 이 A 씨가 용산으로 출퇴근할 때마다 미해하고 도감청까지 다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제가 그래서 A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A 씨한테 어제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보통 국정에서 도감청을 하면 영장을 발부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예. 통보서가 당사자에 갑니다. 그렇겠죠. 그 대공수사권이 있었을 때까지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통보서를 받으셨나요라고 물어보니까 받았답니다. 그래서 실제 이시원 전 공직기관 비서관이 그러면 저기 와가지고 뭐 죄송하다 이런. 그러니까 통보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뭐 미행 혹은 도청 맞습니다. 등을 당하고 있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은 뭐 디테일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 무언가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 국정원에서 당신을 조사하는 것 같다. 예, 맞습니다. 뭐 취지의 정도의 얘기를 했다는 예, 거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민간의 사찰이지 이건. 이런 것들을 안보조사국에서 다 했습니다. 자,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고요. 뭐 잘 알려진 것처럼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없앴습니다. 맞습니다. 당시에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 시절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현 의원은 그 부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 파트가 없어졌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용공 세력이라든지 그 관련된 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국정원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 외의 작전들이나 이런 건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안보조사국이라는 것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안보조사국의 업무는 그게 아닌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블랙리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그 안에 최재형 목사, 양경수 전 위원장, 김론 교수 등의 이름이 있었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에 있었던 인사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사찰이 되고 있는 사실을 이미 인지했다. 맞습니다. 이 A 씨는 또 이제 호남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된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 국가안보실장이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안보실 1차장 김태효가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통상 국정원에서 블랙리스트라고 뭐 지칭하기 좀 그렇지만 네. 이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작성을 해가지고 이게 국정원장을 통해서 대통령실까지 보고가 올라간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내에 사찰이라는 걸 하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국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네. 국정원의 작전에서 뭐가 걸렸거나 활동에서 뭐가 걸렸으면 그게 이제 안보실 1차장에게 뭐 연결될 수는 있겠다고 보는데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국정원이 확인해가지고 예. 수사기관이 아니라 예. 안보실 쪽으로.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시한 사람은 김태효 어허. 전 안보실 1차장. 이 얘기를 듣고 안보조사국에 이런 일을 해라. 제 예. 간첩으로 의심된다라고 발언을 해서 실제로 내사 그다음에 조사까지 이루어졌던 그 지시자는 김규현 전 국정원장입니다. 김규현 당시에 맞습니다. 국정원장. 그럼 어찌됐건 국정원장도 알았다는 얘기 아니야? 맞습니다. 이거는 그 증거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뭐 A 씨는 확인을 했고 모 의원님은 본인도 알아보겠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이건 내란의 정황하고 뭐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은 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으나 맞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들이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했던 인사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던가가 여기 네.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진짜 이건 무슨 어제는 일단 국정원 측에 질의서는 넣어놨고요. 예. 종합해가지고 의견을 준다고 하니까 질의서를 받고 나서 바로 기사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자, 요 기사 나오면 다시 좀 더 얘기하도록 하고 특검 수사 내용 중에 불법 계엄 선포 직후에 이 강호필 그 지작사령관 사실은 이 강호필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는 인물이에요. 네. 우리가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 지작사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근데 이 지작사령관이 예하 부대에 포고령을 어기면 전시에는 사형, 즉결 심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포고령 엄수 지시를 내렸다. 그러니까 이 포고령이라는 게 내란 때 그 윤석열이 썼다는 그 포고령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에 그 의대 뭐 어떻게 진압한다 뭐 얘기까지 네, 있었던 거. 적절한다. 예, 맞습니다. 역시 즉결 심판 사용한다. 지작 사령관이 아, 이 정황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뭐 서류 같은 게 있어요? 제가 뵀던 분이니까 여러 차례 네, 만났잖아요. 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지작사 사령관일 때 강호필 장군이 참모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작사 참모장이건 밑에 있는 예하부대 부대장님들이건 그 사람들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이거 직접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진술을 하고 나서 강호필 사령관한테 소환 통보서가 날아가잖아요. 종합특검팀에서. 강호필 사령관이 종합특검팀 조사받았던 자기 그 참모들한테 전화를 해요. 왜 조사받았는데 나한테 얘기 안 했냐. 아니 이 양반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뭐 물어봤냐. 종합특검팀에서. 정말 군인처럼 물어봤네요. 네. 네. 그리고 어떤 분위기로 조사받았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종합특검팀 입장에서는 강호필 사령관이 회유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회유이면서 또 하나 이제 증거인멸 시도였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아니 강호필이라는 인물은 그러니까 윤석열이 해외 순방할 때 이제 하와이에서 네. 내란 관련된 언급, 비상계엄 관련된 언급을 했을 때 분노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당시 신원식 등과 함께. 그래서 일종의 정상적인 군인으로 인지되는 것처럼 얘기가 됐었는데 그 불법 계엄 그리고 내란의 아주 결정적인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고령이란 네네. 말이에요. 근데 이 포고령을 어기면 사형시킨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이게 뭐가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진술들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수사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직접 뵙고 뭐 제가 강호필 사령관 편드는 건 아니지만 편든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뵙고 연락도 드리고 하면서 내란에 협조하거나 적극적으로 협력했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네. 뭔가 포고령이 있으면 나는 군인이니까 그 명령은 따라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인가요? 예, 맞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드네요. 네, 좀 약간 제가 뭐 뵈면서 술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눠봤지만 정말 그 비상계엄 그 자체는 혐오했던 사람은 분명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황과 증거들을 가지고 특검 수사를 하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 네. 이건 좀 볼 필요가 있겠군요. 오늘은 뭐 그래도 무서운 거 안 들고 와서 다행이었습니다. 예. 다음 주에 들고 오겠습니다. 아무튼 오혁진 기자의 열정은 여러분 좀 높이 사주시고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꾸준히 취재하고 알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뉴스다이브에서도 놓지 않고 계속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의 흐름이 보입니다. 국정원이 민간인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했고 그 보고가 김태효에게 올라갔다는 정황. 그리고 윤석열이 말하던 반국가 세력이라는 프레임이 실제 국가기관의 사찰 대상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자료들이 계엄 당시 수거 대상 선정과 연결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제부터는 특검이 확보한 정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내란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김태효의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홍장원 차장 관련해서 특검에서 보고 있는 혐의가 사실상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전에 보니까 윤건영 의원이 시선 집중 인터뷰를 하면서 국정원에서 작성한 안보 유해 세력, 이른바 그냥 블랙리스트예요. 블랙리스트인데 정말로 무슨 간첩 활동을 하거나 하는 거를 국정원이 관리는 해야겠죠. 근데 국정원이 지금 직접 수사는 못합니다. 대공수사권이 문재인 정권 때 없어졌어요. 근데 그 안보 유해 세력이 예를 들면 뭐 종북 활동이나 이런 대북 활동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최재형 목사 같은 민간인이 지금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특검에서 이거를 뭐 국정원 관련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진술을 받고 하면서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 오늘 첫 번째 제가 이제 김태효, 그러니까 이른바 이 블랙리스트가 단순히 국정원에서만 작성되고 관리가 됐느냐, 아니면 김태효나 윤석열에게까지 보고가 됐느냐, 그게 큰 쟁점이죠. 이거는 특검 수사와 별개로 국정원 자체의 문제거든요. 원래는 민간인 사찰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대공수사권도 다 빼버리고 국내 정보, 예를 들면 정부기관이나 제가 이제 뭐 정부기관 출입할 때는 국정원 IO라고 해가지고 조정관들, 이 각 정부의 국회 기관에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담당자들이 있어서 이 국정원 조정관들이랑 기자들이 뭐 술도 먹고 밥도 먹고 그렇게, 그러니까 국정원 측과 되게 친한 기자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출입하던 부처에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이 조정관은 예를 들면 뭐 내가 기획재정부 담당이다라고 하면 기획재정부에 관련한 소식을 계속해서 보고해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도 국정원 조정관 김모 씨가 성남시장 이재명을 끈질기게 사찰하고 감시하고 보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번 특검 수사 내용, 특히 홍장원 차장 관련해서 수사한 내용을 보니까 그 사실이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국정원의 이 블랙리스트가 김태효와 연결된 정황이 처음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김태효가 영장실질 심사를 받는 내용은 CIA, 미 정보기관의 국정원 혹은 안보실 지시로 국정원과 외교부가 계엄은 정당했다, 종북 세력 때려잡으려고 한 거다라고 이제 지시를 한 거, 그 혐의만 있고 요게 빠진 것 같았습니다. 이른바 안보 유해 세력, 이 블랙리스트를 국정원에서 만들고 관리하고 김태효에게 수시로 보고했다, 이 혐의는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김태효를 여태까지도 한 번도 구속을 못했는데 내란 특검에서도 그렇고 해병대 특검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건에 김태효가 다 연결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유독 김태효만 이걸 못하냐?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김태효를 잡으려고 하면은 무인기 관련해서 더 깊숙이 수사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발견된 국정원 안보 유해 세력 리스트, 이거 관련해서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재판들이 속속 진행이 되면서 정리가 되고 있죠. 이 정리 과정에서 좀 예를 들면 홍장원 차장이나 뭐 조성현 대령, 그리고 다른 분들, 노상원 폭탄조끼 제보자 김현석 씨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홍장원의 8개 혐의 지금 보시면 쭉 나와요. 도대체 뭘로 수사받는 거야 했는데 의심하고 있는 혐의는 굉장히 많습니다. 8개예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가장 특이한 게, 나머지는 사실은 뭐 을지 연습, 뭐 방첩사 컨택트,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주한 CIA 등의 계엄 정당성을 뭐 설명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것도 이제 아닌 걸로. 이거는 왜 아니냐면 담당 국장이 조태용한테 직접 지시를 받았고 CIA 만나기 전에 홍장원 차장이 자기 직속 상관이니까 잠깐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이런 진술이 특검에서 있었더라고요.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무슨 가짜뉴스 허위정보 모니터링 지시를 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나온 것들은 글쎄요, 입증이 안 됩니다. 입증이. 그러니까 주요 증언만 있지 지금 물증이 없는 것 같고, 제가 가장 주목했던 것은 이겁니다. 이른바 현안 TF 구성 지시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안보 유해 세력을 국정원, 그 홍 차장은 1차장인데 2차장 산하에서 했었다. 그런데 이게 되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정원이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계엄 당일에 뭐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거는 2024년 초부터 윤석열 정권 내내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있었는데 이게 처음 드러났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김태효에게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반국가 세력 블랙리스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혁진 기자가 지금 기사를 썼어요. 보시면 근데 저는 반국가 세력 블랙리스트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안보 위해 세력 이렇게 하면 뭔가 국정원이 정당한 일을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정당한 일을 한 것 같지가 않다. 그냥 사찰 리스트를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됐냐라고 보면 현안 TF라는 곳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국정원 2차장 산하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김태효에게 최종 보고가 됐다. 이게 지금 특검에서 잡은 정황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이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적어도 기간이 2023년 11월이에요. 언제입니까? 이게 딱 시기가 일치하잖아요. 2023년 11월경에 윤석열이가 사령관 3명을 바꿔버리죠. 곽종군, 여인영, 이진우, 수방사, 특전사 다 바꿔버려요. 방첩사까지. 왜? 이때부터 이제 내란을 실행하려고 전격적으로 착수를 한 거죠. 안보조사국 산하의 국정원도 그때 같이 움직인 정황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안보조사국은 이제 2차장 산하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홍 차장의 선배인 차장이 있었다고 하던데 거기에 현안 TF라는 이름을 설치를 했고 근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이 현안 TF를 운영했던 담당 책임관이 특검에 가가지고 그때는 이 현안 TF가 만들어진 게 홍정원 차장이 원장이 없어갖고 원장의 직무 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현안 TF를 만들라고 한 게 홍장원 직무 대리였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대요. 근데 아마 이분은 지금 조태용 라인으로 분류가 되는 분이라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게 뭐 범죄가 입증되는 건 아니죠. 아주 뭐 3명 이상의 복수의 진술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조금 더 확인이 이 부분은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나서 이 현안 TF에서 뭘 했냐면 안보 위해 세력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사실상 윤석열이 맨날 떠들었던 단어가 뭡니까? 종북 좌파 반국가 세력이었죠. 저도 반국가 세력. 저도 윤석열 정권 때 저같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낙인을 찍고 저희를 압수수색하고 이제 감옥에 넣으려고 하다가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구속은 안 됐잖아요. 근데 이런 리스트를 국정원에서 만들었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뭐 간첩 활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는 상관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특검에서 확인한 것은 최재형 목사나 이런 소위 말하는 김건희나 윤석열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만들고 관리한 정황이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최종 보고를 누구한테 했냐 이게 중요하죠 지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특검이 수사를 한 걸 보면 이건 참 잘했어요. 최종 보고를 김태효에게 했다. 이 얘기를 또 누가 했냐? 여기 지금 말은 이 현안 TF의 실무팀장이 이렇게 해서 최종 보고를 김태효에게 했습니다. 자료도 줬다는 거죠. 근데 이게 2024년 11월부터 아주 오랫동안 이루어졌다. 보고를 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김태효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데 지금 아마 실질심사 내용 혐의에는 이게 빠진 것 같아요. 왜 빠졌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여기서 큰 문제는 이게 사건이 되려면 이게 블랙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명단이. 근데 이거를 확보 못한 것 같습니다. 특검이. 이게 있어야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걸 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국정원 내부에서 정권이 바뀌기 전에 이거를 삭제 폐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국정원 자료는 지우고 싶어도 함부로 못 지우고 지웠다 하더라도 누가 언제 지웠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블랙리스트 이거를 확보하는 게 시급하고 지금 정권 바뀌었잖아요. 이종석 국정원장. 작년에 이거 관련해서 이종석 원장 정권 바뀌고 나서 감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알려지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감찰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 찾아야 돼요. 이 블랙리스트 안보 위해 세력 반국가 세력 리스트를 찾아야 이게 사건이 지금 최종 결과 보고를 받은 게 김태효이기 때문에 김태효는 누구한테 보고했을까요? 김태효는 윤석열한테 했겠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계엄 당일에 여인영이 홍장원에게 전화해서 체포 명단을 불러준 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평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거기서 엑기스만 1차로 제일 빨리 1차 체포 명단이겠죠. 2차, 3차, 4차 다 있었고 평소에 국정원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되게 심각한 일인데 우리는 다 국정원에서 이제 민간인 사찰 못해 이런 줄 알았는데 윤석열과 김건희를 위해서 국정원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정황이 이번에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블랙리스트 포함 근데 이분들 보세요. 최재형 목사나 김민웅 대표, 촛불행동 대표, 안경수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이분들이 간첩입니까?
그리고 대진연이라고 아시죠? 대진연. 대학생 진보연합. 지금 올림픽 공원에 가면은 학생들,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정선거 세력들이 너 대진연 아니야? 너 간첩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국정원에서 왜 여기를 조사하고 관리를 했던 건지 반드시 여기서 민간인 사찰 이 부분, 이거는 내란 종식과 별개로 지금 내란과 김태효와 또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반드시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국정원은 국민을 감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가를 지키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만약 권력을 비판하는 민간인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행하고 사찰하고 그 결과를 권력 핵심에 보고했다면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이런 구조가 계엄과 체포명단 작성으로 이어졌다면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내란의 기반을 만든 행위로까지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김태효를 중범죄로 다스려야 할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